안녕하세요. 자스민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어색하지? 1분마다 호구가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라고 확신하시나요? 하지만 오늘도 만약 너 ENFP지, 나는 완전 J라서 번개 안 돼, 쟤는 B형이라 원래 잘 욱해, 이러한 말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심리학계에서는 혈액형별 성격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영상을 다뤘었지만 혈액형뿐만 아니라 MBTI, 온라인 성격 테스트, 오늘의 운세, 신점과 타로점까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신기하게 어쩜 그렇게 나를 잘 맞추는지. 그런데 여러분, 단 몇 분짜리 설문지나 대화가 정말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설계돼서 이 복잡한 인간을 80억 명의 개인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확실한 한 가지, 우리를 믿게 만드는 정교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반엄 효과인데요. 반엄 효과란 모호하고 보편적인 성격 묘사를 마치 자신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딱 혈액형과 MBTI의 예시죠. 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실험으로 보여준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의 이름을 따서 포러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선 이 용어의 배경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1948년 버트럼 포러는 39명의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형 성격 검사를 치르게 한 뒤 이러한 13개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석 결과지를 각자에게 제공합니다. 당신은 타인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주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에게 비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검사 결과가 본인의 성격과 일치하느냐라는 질문의 결과는 5점 만점에 평균 4.26, 매우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버트넘은 학생들이 적어낸 답안지는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점성술 잡지에서 베껴온 아주 뻔한 문장 13개를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사람은 누구에게나 들어맞을 수 있는 성격 문장을 자신에게만 특화된 설명으로 인식해버리는 인지적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포러는 이 현상을 개인적 검증의 오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분석을 당한 게 아니라 뻔한 문장을 보며 맞아, 이건 내 얘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개인이 범하는 심리적 오류라기보다는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인지 패턴임이 증명되면서 인지적 검증 오류 대신 포러 효과라고 명칭을 정착하게 됩니다. 물론 이름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오류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럼 반엄 효과의 반엄은 무엇일까요? 이 이름은 19세기 전설적인 쇼맨이자 서커스 기획자였던 P.T. 버넘에서 유래했습니다. 버넘은 특정한 누군가를 타겟팅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통하는 보편적인 요소를 활용해 모든 관객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대중을 끌어모으는 데 있어 천재적인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는데요. 실제 버넘이 직접 한 말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모두를 만족시킬 무언가가 있다. 1분마다 한 명의 호구는 태어난다 라는 오늘의 영상 제목을 탄생시킨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1956년 폴밀이라는 심리학자가 당시 심리학계의 성격 진단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모호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것은 마치 화려한 기술로 관객을 현혹시켰던 이 쇼맨 버넘의 상술과 다를 게 없다고 빗대며 자신의 논문에서 진단 결과에 있는 뻔한 성격 묘사를 소위 반엄 문장이라 명명하고 이 반엄 효과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당시 반엄 효과라는 표현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풍자적이었기 때문에 대중과 학계에서 많이 사용하게 됐고, 현재는 이 반엄 효과와 포러 효과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현대 사회에서는 MBTI나 여러 성격 테스트, 점성술, 혈액형, 운세, 사주를 이 단순히 반엄 효과의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21세기에 사는 똑똑한 내가 그냥 이 뻔한 보편적인 문장을 나만의 개인화된 특별한 정보라고 착각하고 믿게 되는 거라고? 그게 말이 돼?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똑똑하지 않아서 생각을 별로 안 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성격 테스트나 운세에는 반엄 효과를 이용해 우리 뇌가 맞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4가지 심리적 장치가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 전략적 모호성. 반엄 문장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이지 않고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끔씩, 때때로, 종종 이러한 상황에 따라 언제든 해당될 수 있는 빈도를 표현하는 단어들로 조합한다든지 어느 정도의 경향이 있는, 적지 않게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 대신 그럴듯한 느낌을 만들게 하는 문구들, 또는 한 문장에 반면, 동시에, 한편으론
이러한 상반된 단어를 같이 넣어주므로 어느 쪽에라도 걸려들 수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당신은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매우 비판적이다. 이런 식인 거죠. 두 번째, 긍정적 편향의 원리. 결과지에 나와 있는 이 반언 문장에서는 이 정보의 내용적 구성이 중요한데 특히 이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타인을 배려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숨깁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은 내가 좋은 사람 같은 긍정적인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느낌이 드나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 중 부정적인 묘사보다 긍정적인 묘사가 많을수록 그 테스트를 훨씬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너무 긍정이나 부정 이 한쪽으로 쏠리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믿지 않게 되지만 이 부정적인 묘사도 어느 정도 넣되 긍정의 비율을 더 높게 섞어주므로 이 테스트는 객관적이다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세 번째, 신뢰. 이 권위의 효과. 당연히 정보를 주는 상대나 출처를 믿지 못한다면 이게 객관적이지 않다고 느껴버린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반언 문장들을 나열해놨어도 이 테스트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검사, 전문가가 만든 테스트, 1년을 대기해서 볼 수 있는 신점, 이러한 권위가 씌워지면 우리의 비판 사고는 마비가 됩니다. MBTI도 전 세계 500대 기업이 채택했다니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니까, 혹시 이러한 단어로 처음부터 의심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이 성격 결과지를 풀고 믿게 만들게 하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반언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주관적 검증. 주관적 검증이란 우리 인간은 어떠한 진술이나 정보가 개인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제시될 때 그것을 사실로 믿거나 받아들이는 인지적 편향을 의미하는데요.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끌어와 의미를 부여하고 결국 내 이야기로 해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앞서 말한 세 가지가 이거 내 얘기인가? 라고 느끼게 만드는 치밀한 심리적 함정이라면 이 주관적 검증은 내 뇌에서 스스로 이게 맞다라는 근거를 막 찾아내며 이거 내 얘기네 라고 확신하며 믿게 되는 우리 뇌의 능동적인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보고 과거에 내가 중요한 상황에서 신중했던 순간들을 찾아내고 떠올리며 누구나 중요한 선택에서는 신중해지는 것을 맞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서로 관련이 없는 두 사건조차도 믿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서로 연관된 것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운세에서 귀인을 만난다는 글을 읽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과거 직장 동료를 보고 내 운명을 바꿀 귀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 나와 특별하게 관련이 없는 정보라도 이 주관적 검증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내 성격으로, 특성으로, 운명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특히 문장이 모호할수록, 긍정적 요소가 많을수록, 그 주어진 정보에 권위가 부여될수록,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싶을수록 말이죠. 그래서 반언 효과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 표현을 쓴 건데요. 아무리 정교한 반언 문장들과 함정들을 세팅해 놓아도 이 주관적 검증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게 뭐야, 뻔한 소리잖아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리에서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뻔한 문장이 나를 위한 진실이 되면서 바로 반언 효과가 먹히게 되는 거죠. 물론 MBTI나 모든 성격검사, 사주팔자가 사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성향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죠. 하지만 반언 효과의 문제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성향을 나만의 특별함으로 믿고 그 모호한 틀에 나나 타인을 레이블링하고 나는 P라서 원래 늦어, 나는 I라서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 쟤는 T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져, 이런 식으로 단점을 정당화하거나 내 정체성과 한계, 잠재력마저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은 16가지 유형이나 4가지 혈액형으로 설명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자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과 환경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물론 타인과 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MBTI 같은 성격 테스트를 참고용 도구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자스민TV 구독자분이시라면 오늘부터는 어떠한 설명이 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반언 효과를 떠올리시며 이게 정말 나에게 특화된 얘기인지 아니면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말인지 한 번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이 반언 효과로 나 자신과 상대를 고정된 틀과 한계에 가두기보다는 오히려 이 원리를 이용해 나의 형성된 믿음을 긍정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활용해 나와 타인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